자,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에서, 일단 내가 이 도함수 활용은 내가 꾸준히 이제 문제를 다 풀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도함수 활용은 진짜, 그러니까 수능에서건 어디서건 가장 많이 나오는 아이템이야. 그래가지고 공부를 철저히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 그 중에 여기서 지금 나오는 방부등식의 활용은, 자, 방부등식이야. 얘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래프 해석이라고 봐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 해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는 이 방부등식을 어떻게 푸느냐 문제인데, 일단 내가 여러분들 그 수학 2를 할 때도 항상 어떤 fx라는 게 있고 플러스 상수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와 있으면, 여기 뭐 x에 관한 어떤 다항식이 나와 있고 상수가 있으면 절대로 이대로 풀지 말고 상수를 1로 넘겨가지고, 자, fx를 마이너스 k, 자, 요런 형태로 우리가 바꿔놓고 풀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 왜 그러냐면은 얘를 상수로 했을 때 어떤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뭐 이상한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k랑 만나는 점, 그 점이 뭐냐면은 이 방정식의 근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k보다 어느 시점부터 커야 된다라고 하면은 극소점보다 크게끔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쪽에는 x가 포함된 식들을 넣고 반대쪽에다가는 상수항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상수항과 어떤 이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 일단 4번 문제는 이건 내가 그냥 같이 풀어볼게. 예제 4번이야. 자, 일단은 ln 절대값 x 얘랑 마이너스 2와 자 x분의 k,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일단 여러분들 고민을 하지 말고 한쪽에다가는 k만 남겨놓으라는 거야. 내가 가지고 보고자 하는 그 k만 남겨놓는 방식으로 가야 돼. x를 곱해주면 얘는, 자, x ln 절대값 x 마이너스 2x, 얘가 k가 되는 이 녀석을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봐야 된다, 그냥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너희들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걸 전체적으로 볼 게 아니라 얘를 새로운 함수라고 놓고 보고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실수 k가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주어지고 그때 가능한 정수 k 값이 몇 개가 되느냐,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면 답이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웠었던 부분은 이건 것 같아. 얘가 원점 대칭 그래프라는 것을 알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았어. 먼저 구해놓고 나면은 일단 여러분들 이거 얘를 미분하고 해가지고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당연히 나오긴 하는데, 이 원점 대칭이란 거를 알고 그렸으면 되게 쉽게 그렸을 텐데, 원점 대칭이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먼저 알아놓고 풀기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였거든. x랑 마이너스 x랑 똑같다라는 걸 여기서 찾아내기가 별로 이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문제였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건 이거야. 이 녀석의 그래프를 지금 한번 그려봐. 이 녀석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은 그래프인지를 지금 한번 그려보자고. 자, 그래프 그렸지? 자,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되겠니? 자, 봐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1이래.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양의 실근의 개수가 1개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양수 쪽에서 만나는, 자, x가 양수 쪽에서 만나는 게 하나여야 된대. 하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쯤에 있을 거야. 마이너스 1 여기쯤에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자, 1, 마이너스 1이 절대값이니까 얘는 그냥 0이 돼. 그래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2라고. 여기가 2야, 2. 여기가 2. 자, 그러면 이런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다. 그러면 봐봐. 만약에 지금 여기에 선이 k가 2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자, k가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서로 다른 양의 실근 하나를 가졌어.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래. 그러면은 얘랑 2개가 되는 거잖아.
같거나 작아야 되니까. 이게 지금 같은 녀석이 나왔고 작은 녀석이 나왔으니까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 곳은 여기. 자, 서로 다른 녀석이 하나가 나오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이 하나가 나오고, 얘는 우리가 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뭐가 있거나 없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실수 K의 최소값. 근데 얘보다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 얘보다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양의 실수가 두 개가 나와 버리지. 그치? 양의 실수가 두 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또 안 돼. 그래가지고 얘보다 또 낮아지면은 K가 어떻게 되겠어? 0과 2 사이. 그치? 0과 2 사이가 일단 가능할 것 같아. 그렇죠? 0과 2 사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0은 봐봐. 이렇게 했을 때 어차피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상 0이라는 것은 정의가 되지 않아. 로그에 지금 ln x잖아. x가 0인 건 정의가 되지 않아. 얘가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0보다 작은 거 1개, 0보다 큰 거 1개. 됐잖아. 그렇게 됐지? 그래서, 자, k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자, 0부터 시작해가지고, 2는 안 돼. 2는 마이너스 1이 또 돼버리니까. 그렇지? 2보다는 작다. 일단 요런 구간이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 여기 점에서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되면은 봐봐. 여기에 지금 0보다 큰 거 하나가 나오고 0보다 작은 거, 1보다 작은 거 하나가 나왔지. 그래서 K는 또 마이너스 2인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둘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됐을 때. 양수 하나, 음수 하나인데 얘는 1보다 작은 쪽에서 음수 하나. 그리고 K는 그래서 하나, 둘, 여기 범위가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정수 K의 개수는 N이다라고 했을 때 정수 K. 야, 이제 E나 얘는 정수는 아니잖아. 그치? 정수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정수는 0과 1밖에 없기 때문에 N은 2가 될 것이고 M은 뭐가 돼? 실수 K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답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것 같다. 알겠지? 자, 유제도 지금 이거 한번 풀어볼 건데 이 유제 잘 보면은 여러분들 K만 남겨놓고 옮겨야 된다야. K만 남겨놓고 옮겨야 된다. 자, K만 남겨놓고 옮긴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지금 해봐. 사실 이 문제는 다 얘기했지만 일단 얘를 일로 옮겨가지고 미분을 하고 이것을 새로운 함수로 보는 거야. 요 녀석을 새로운 함수로 본 상태에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일단은 조금 귀찮은 부분이야. 이게 뭐냐면 좀 귀찮지 한마디로.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얘를 t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t가 1일 때, 그러니까 이 녀석이 1일 때 얘가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는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냥 사실 눈으로만 봐도, 그냥 대충 눈으로만 봐도 얘가 1이면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0이 되잖아.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1이 되겠다라는 것 정도는 금방 또 찾을 수는 있을 거야. 일단 저 정확하게 하자면은 얘를 이런 식으로 치환해가지고 사실은 내가 있잖아. 이 문제를 풀 때 나는 요거를 확 눈으로 못 잡았어. 얘가 1이면은 그냥 2로 0이 되겠구나라는 걸 내가 확 이놈의 것들이 3분의 4. 요 녀석 하나 때문에 내가 좀 골치가 아팠거든?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라는, 그거에 꽂혀버리니까, 단순히 x가 1 넣으면은 저게 그냥 0이 된다라는 것들을 좀 까먹은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여러분. 얘가 어떤 그래프인데, 자, 머릿속으로 문제, 출제 의도를 잘 생각을 해보자고. 얘가 어떤 녀석의 그래프가 나올 텐데, 이 그래프가 어떤 k라는 값이 있으면은, 이 k보다는 항상 위에 있다는 거잖아. 그지? 항상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어떠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항상 뭐가 있는 거야? 극소값이 있는 거야. 여기를 어디선가 찍고 올라가는 그런 녀석이 분명히 있어. 여기에서 먼지라를 떠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먼지라를 떨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런 점이 하나는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녀석일 거 아니야. 당연하게. 그지? 근데 당연하게 여기서 지금 x가 1일 때라고 그냥 못을 박아 놓은 거야. 여기서.
따로 여기서 있잖아. 솔직히 그냥 뭐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요 앞에서 감소하고 요 뒤에서는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객관식으로 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해. x가 1일 때밖에는 답이 없어. x가 1일 때 그냥 가장 낮을 거야. 그냥 별로 딱히 고민하지 말고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여기에 1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1 넣으면은 1분의 1 플러스 2니까 3이고 여기 또 1이니까 또 1이겠지. 그럼 더하기 3이니까 얘는 6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얘는 6. 이게 1일 때 6보다는 항상 큰 녀석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녀석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62페이지 속도와 가속도. 자, 여기다가 이거 여러분들 이제 뭐 속도와 가속도의 문제를 풀면 다 알겠지만, 얘네들은 다 100% 뭘로 나오니? 여러분들 미적분에서의 속도 가속도는 100%야. 100%입니다. 매개변수 미분법으로 나옵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여러분들 그 수학 2에서 배웠었던 녀석하고 이 미적분 와가지고 배우는 속도, 가속도 이 문제가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알고 있지? 내일도 또 하겠지만, 이 수 2에서는 이거 수직선에서만 움직여. 직선 운동을 해. 근데 미적분에서는 뭘 하냐면은 평면 운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은, 자, 옛날에는 우리가 자, 이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X축 위에서만 움직이는 그걸 다뤘어. 그러니까 1차원적인 움직임을 다뤘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미적분에서의 속도 가속도는, 자, 이 평면에서 이런 움직임을 우리가 다룬다는 거지. 이런 움직임을.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은, 어떤 한 특정한 점에서 X축으로 움직이는 성분과 Y축으로 움직이는 성분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을 해석을 하게끔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축으로 움직이는 운동에 대한 운동을 X에 대한 T의 함수로 나타낼 것이고, Y축으로 움직이는 것을 Y에 대한 T의 함수로 나타내는 매개변수 미분법을 이용해가지고 풀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이때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속도. X축으로 이렇게 이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Y축으로 이 정도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은 얘네들이 합쳐서, 이게 여러분들 벡터를 배웠으면 조금 쉬운데, 얘랑 얘가 합쳐져가지고 벡터의 합액,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의 속도는 이 녀석의 속도와 이 녀석의 속도를 합쳐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이 벡터의 길이, 이 크기를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얘랑 얘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X라는 녀석도 FT라는 녀석으로 나올 거고, Y라는 녀석도 GT 이런 녀석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랑 얘가, 그러니까 얘는 X축 운동을 설명하고 이렇게 평면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인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점에서의 녀석은 얘를 X축의 운동으로 보는 거고, 얘를 Y축의 운동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런 이 개념 정도는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요. 우리가 지금부터 속력을 구할 거야. 속력. 얘는 움직임이잖아. 얘는 움직임. 결국 움직임이라는 건 뭐야? 위치를 결정하는 게 움직임이거든. 이 움직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dx by dt. 얘는 f 프라임 t. 자, 이렇게 될 거고, dy by dt. 얘는 g 프라임 t. 자, 이런 녀석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이 녀석,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게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자는, dx, dy를 구하자는 게 지금 현재 아니야. 내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의 속도야, 속도. 순간적인 속도, 요걸 구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뭐야? 이 녀석의 제곱,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그 성분이거든? 얘는 뭐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성분이야. 그렇지? 그럼 이 움직이는 성분의 제곱의 합을 구해서 최종적으로 요거, 속도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속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속도는, VT는
어떻게 되겠어?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라니까. 2의 제곱 f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g 프라임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는 뭐겠어? 얘를 한 번 더 미분하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제곱하면은 뭐가 나오냐? 가속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f의 더블 프라임 t 제곱 플러스 g의 더블 프라임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공식처럼 여기 막 쭈르르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준 방식대로 이 방법을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굳이 공식을 외우고 그렇게 풀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 접속, 예를 들어서 우리가 t를 여기를 보겠다. 어떤 한 점에서의 그 움직임을 보겠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점에서의 움직임을 본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접선을 구하라 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뭘까? dy by dx. 이걸 구해야겠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겠다는 게 아니야. x축의 성분으로는 얼마만큼 움직이고, y축의 성분은 얼마만큼 움직이고, 최종적으로 이 녀석의, 이 점 순간에서의 일로 가는 속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최종적으로 얘랑 나눠주거나 그런 것을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쨌든 문제는 한번 풀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8번은 유제 8번은 문제가 되게 쉬워. 문제 8번은 되게 쉬운데 예제 5번이 조금 귀찮거든. 이게 이거 삼각함수. 이놈의 삼각함수로 이게 매개변수가 나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코사인이었다가 사인이었다가 코사인이었다가 계속 그게 반복이 돼. 그래가지고 조금 귀찮거든. 그러니까 요거 한번 여러분들 지금 문제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 자, 예제 5번 한번 풀어봅시다. 유제 8번은 안 풀 거야. 예제 5번이 나는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예제 5번을 여러분들 풀어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선생님을 한번 같이 풀어보자. 그러니까 있잖아. 이 속도 가속도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매개변수의 문제야. 매개변수의 문제고 이 녀석들을 있잖아. 다시 예분의 예로 나누고 예분의 예로 나누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 속도 가속도 문제에서는 그냥 요걸 가지고 제곱을 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는 건데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쉬워요. 자, 여기서 VT, AT 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뭐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문제야. 그런데 이놈의 것에서 VT가 여기서 지금 보면은 P의 속력이 최소인 시간을 찾아야 돼. 얘가 속력이 최소여야 돼. 그러니까 이 녀석 값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야.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야. 아니 근데 최소값을 찾으라는데 도무지 이게 뭔가 이렇게 확연히 올라오지는 않는데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뭐냐면은 얘가 탄젠트 세타가 시컨트 제곱 t-1 이걸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뭐야 얘는 코사인 제곱 t 분의 1 요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녀석이랑 곱했을 때 코사인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기억을 합시다. 자 어떤 녀석의 최대나 최소를 우리가 구하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2차 함수의 개념을 써야 돼.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거의 2차 함수를 쓴다고 그랬어. 대부분의 문제에서 2차 함수의 형태를 쓴다고 그랬어.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산술 기하평균. 이걸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거야. 요 두 가지를. 근데 실제 얘를 기본적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 녀석이거든. 사실 저 녀석도 그래서 산술기하평균을 써도 돼요. 이 녀석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얘랑 얘를 산술기하평균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내가 그냥 이게 솔직히 산술기하평균을 여기서 쓸 생각을 못했어. 당연히 나는 얘랑 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이거 2차 함수의 일반형의 형태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던 거였거든. 나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만들었어 결국에는. 근데 지금 보니까 얘랑 얘 곱하고 나면 코사인 제곱이 사라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기하평균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요 녀석을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이렇게 딱 바꿔놨더니만은, 요런 녀석이 되고, 그러면은 최소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도 사실은 나는 그거야. 최소값을 구하는 어떤 특정한 x값을 t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게 생각을 계속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데,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그냥 얘가 0이면 되잖아. 얘가 어쨌든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이 양수니까 얘가 0일 때 최소값 이 녀석을 갖게 된다라는 거야. 이거는 뭐 벌써 끝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뭐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으니까, 최소값을 구하자는 녀석이 아니었으니까 이 녀석을 우리 생각하지 말고, 어떤 최소값을 갖는, 나는 그것을 K라고 봤거든. 이 K라는 점에서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아야 된다. 시컨트 K랑 A 코사인 K가 서로 같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제곱 K, 얘를 지금, 얘가 지금 코사인 K분의 1이니까 양변의 코사인 K를 곱해주면은 얘가 없어지면서 A가 넘어가서, 코사인 제곱 K가 A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얘가 굉장히 간단해지죠.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코사인 4제곱 T분의 1 요거기 때문에 코사인 제곱 T가 A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가 얘가 뭐가 되냐면은 그냥 A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T 이렇게 우리가 쓸 테니까 얘가 A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A분의 1 요걸 곱해주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뭐가 여기서 2 루트 7이니까 이제 루트 안에 있는 숫자, 이거 여러분들 내가 이거 문제 풀 때 내가 좀 문제 다 풀어놓고 나서 잘못 풀었다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루트를 이렇게 계속 그려야 되는데 사실 문제 풀다 보면 너희들도 그냥 루트 안 그리고 이렇게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나 루트 안 하고 해가지고 이걸 제곱되어 있는 상태로서 얘를 2루트 7로 해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었던 거야. 이게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실수하지 마라. 내가 이제 문제 풀다가 요번에 이 문제 풀다가 내가 실수를 했던 부분이니까 얘가 이거 제곱했을 때 이제 루트를 없앤 방식으로 해가지고 28이 나와야 되는 거야. 나 이걸 2루트 7로 해가지고 틀렸었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인수분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봤더니만 이렇게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고 있었고,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는 4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답에서 양의 상수 A의 값은 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양의 상수이기 때문에 얘는 A는 4가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내가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까지는 다 풀어줬고, 자, 이제 기본 연수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갖고 왔니? 내 지난 시간에 그거라고 했잖아, 씨. 지난 시간에 갖고 오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안 갖고 와도 돼. 선생님 이거 어쨌든 각본 있잖아. 이거 갖고 이거 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여러분들 뭐 대부분 알고는 있겠지만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앞에부터 먼저 얘기할게. 이거 y는 2x. 자, y는 2의 x. 자, y는 ln x. 자, 요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줄 거야.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암기하고 풀고 있어야 돼. 암기하고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여러분들 지금 뭐 문제 풀이할 때 이것을 하고 말고 이런 거 절대 안 돼. 안 돼. 그냥 바로바로 그냥 할 줄 알아야 돼. 자, lnx는 뭐냐면 여기 1을 지나고 요렇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자 2x는 여기 1을 지나고 쭉 올라가는, 얘는 뭐야 지금 사실? 역함수의 관계에 있는 거죠. 자, 2x. 자, 이런 녀석이 될 거야. 자, 이때 이 원점에서 얘한테 접선을 그렸을 때, 어디가 될 것이냐, 어디에서 만날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문제야. 자, 이건 보면은, 자, 이 점에서 접선을 한번 쭉 그어볼게. 대충 요 정도의 접선이 돼서 여기에서 만난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는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잘 생각해봐. 이 2의 x라는 것을 미분하면 뭐가 돼? 2의 x를 미분하면 뭐가 돼? 2의 x죠. 얘 미분해봐야 2의 x야.
그러니까 이 EX라는 그래프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잘 기억해봐.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야. EX는 어떤 X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 자기 자신의 함수값과 똑같은 녀석이야. 다시 한번. EX라는 이런 그래프라는 녀석은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이제 나중에 좀 고차원적인 그 수학 문제를 풀이하거나 이렇게 할 때, 와, 대박, 이거였구나라는 것에 좀 그런 포인트가 몇 군데 있거든? 나 개인적으로 그 포인트가 굉장히 좀 나한테 좀 신박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근데 되게 기억이 많이 남거든? 자, 이 녀석들은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냐고? 얘라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라고.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라고.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야. 그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 되는 거야? 1.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1이 되잖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 1이 되잖아. 그지? 잘 알고 있다시피. 여기 1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그러니까 봐봐. 이 녀석이 봐봐.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녀석이야. 그럼 얘는 봐. 얘분의 얘가 뭐가 돼?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냐?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접점이 어디냐? 1,2야. 여기는 1,2. 여기서 접점이 돼요.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그냥. 그치? 2잖아. 1 넣었으니까 2잖아. 그치? 야, 요거 잘 기억해. 보면은, 그러면 얘는 뭐가 있어, 당연히? 얘는 2,1이 되겠지. 그치? 역수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어떤 관계? 역수관계. 역수관계를 갖는 그런 접선이 되겠지. 당연하게도.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요 기울기가 2다. 그리고 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것도 웃기지, 그냥 쓰면 되겠지만, 얘가 만약에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얘들아, 여기서 평행 이동을 해가지고 딴 데로 막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들 이 녀석 lnx라든가 EX라는 녀석의 접선을 구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가끔씩 나오게 되는데, 그 케이스 때 여러분들 이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그냥 1이고 1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을 테시고, 요 얘기하고 지금 그 다음 장이 로피탈 정리인데, 로피탈 정리는 하지 않을게, 얘들아. 왜냐하면은 이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그런 거 있잖아.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사라진 내용에 대해서 되게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몇 가지들이 있거든. 근데 너희들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이놈의 이 로피탈의 정리가 조금 그런 느낌이야. 아주 의식적으로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있는 문제들은 절대로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이런 로피탈 정리 같은 거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라고. 그냥 없는 채로 살아. 이거 내가 로피탈 정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쉽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애들이 주위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절대 수능에서 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만약에 나오면 이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그냥 막 로피탈 정리, 애들이 알아봐야 쓸모가 없을 거라는 소리야. 로피탈 정리가 진짜 필요한 게는 옛날에 진짜 어려운 적분이나 어려운 극한 이런 걸 구할 때 로피탈 정리를 쓰는 케이스들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사실 가르쳐 줄까 말까 여기다 일단 뽑긴 뽑았는데, 굳이 너희들한테 그냥 어려운 걸 불필요한 거를 가르쳐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일단은 요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 보면 요거 마플 수능 특강 곡선 x분의 lnx 그리고 x의 n승 2의 마이너스 x 요거, 자, 여기다가는 여러분들 그냥 저 위에다가 써. 그래프 암기.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의 여러 가지 이런 뭐라고 하니,
점들, 극점이라든가 변곡점들 있잖아. 이 위치들을 어지간하면 암기를 해놓고 있어야 돼. 이 문제가 되게 자주 등장해. 이렇게 생겨먹은 이 형태가 되게 자주 등장하니까 그냥 여기 있는 그래프들은 명확하게 그냥 암기를 해가지고 풀 수 있도록 하자고. 알겠지? 아니, 그게 있잖아. 해보면은 로그 미분을 해가지고, 로그든 지수건 미분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 시간을 아끼자는 거야, 시험 직전에는. 알겠지? 여러분들 이 정도 그래프들은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 레벨 2 기본 연습 1, 2, 3, 4번을 풀 거고 5번이 진짜 이게 애매할 것 같아. 5번이 진짜 여러분들 이제 수능할 때도 이제 써먹어야 될 방법을 하나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자, 가능하면은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한번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1번하고 2번 먼저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사실 1번 문제는 내가 이제 풀이를 해주는 방식은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풀이 방법으로 풀이를 할 거야. 이게 여러분들 답안지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답안지 풀이 방법도 한번은 확인은 해보는데, 지금부터 나는 여기서 그냥 내 풀이 방식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이게 사실은 나는 근데 이게 훨씬 더 좀 깔끔하긴 한 것 같아. 좀 계산가 좀 귀찮긴 해도 훨씬 더 깔끔하게 풀리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일단 이렇게 한번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답안지에 있는 풀이 방식 할 줄 알아야 돼. 자, 일단 기본적으로 풀이 방식은 얘가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일 거야. 이 녀석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면은, 나도 이거 지금 두 가지로 다 해봤거든. 얘가 지금 얘 접선의 방정식을 정리해서 나면은, 자, y는 2 루트 t분의 k, 자, x 플러스 2분의 자, k 루트 t.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면은 얘가 결국 뭐가 되냐면은 얘의 접선이 돼야 되니까 얘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되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a랑 b를 곱하고 합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온 것 같은데, 자, 이 풀이 방식도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 하지만 지금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거 말고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보자 이거야. 자, a 플러스 b가 5라는 게 여기다가 확정이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 x에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는다면은 얘는 무조건 5가 나오겠죠. a 플러스 b가 5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1,5라는 녀석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도 우리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지? 제가 x에다 1 넣으면은 y는 5 나오잖아, 무조건. a, b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무조건 1,5가 나오는 녀석이야.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디를 지나는 녀석이냐면은 여기를 무조건 지나는 녀석이야.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고, 기울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울기가 이제 a이긴 하지만 a라는 기울기를 떠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를 지나, 무조건. 자,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이 k 값에 따라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k가 1일 때는 1,1을 지나는 이런 녀석일 거라. 그지? 그러면 얘가 여기를 지나면 접하는 것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가능하겠지. k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딱 5일 때는 딱 여기를 지나거든. k가 2점을 지나.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접선 요거 하나 말고는 아예 방법이 없는 상황이 돼버려. 그 k가 6이 되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접선은 존재하지 않겠죠. k가 6이 되면 접선이란 게 얘랑 접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접선이 존재하는 k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1에서부터 5까지야. 1에서부터 5까지. 그러니까 가능한 k 값이 1, 2, 3, 4, 5까지가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냐면은 k의 n-1, 가장 작은 것보다 하나 작을 때, 자, 가장 큰 것보다 하나 작을 때,
요거야. 그러니까 K가 4일 때를 우리가 보자는 거야. K가 4라는 것은 여기 어디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 될 거야. 요런 직선. 근데 얘는 어쨌든 요 녀석을 지나야 되잖아. 이 직선은 얘를 지나야 되잖아. 얘를 지나는 직선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를 직다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접선이 나오는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나올 것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접선이 나오는 또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나올 것이고, 그렇지? 요거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어쨌든 이 경우나 A 플러스 B는 5라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지? 그러면은, 자, 이 둘 중에 A 더하기 B죠? A-B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A-B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이게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문제야. 그런데, 자, 이제 접선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게 일단 뭐 우선적으로 맞긴 하겠지만, 근데 봐봐. 직선하고 2차, 그러니까 루트, 이게 무리함수잖아. 직선하고 무리함수가 접한다는 건 뭐야? 두 개 같다고 했을 때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지. 그지? 벌써 까먹으면 안 돼? 여러분들 맨날 나오는 거야. 어떤 이 무리함수가 있고, 어떤 직선이 있단 말이야. 그 어떤 무리함수랑 직선이 접한다고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얘랑 얘를 같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이라는 것과 똑같아. 판별식이 0이야. 그래서 지금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1과 5를 무조건 지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바꿀 수 있고, 사실 그냥 여기다가 B에다가 자, O-A 이거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 그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럼 이 녀석이랑 자, 얘가 지금 얘일 때잖아. 4일 때라고 했으니까 4루트 X. 이 녀석이 같다라고 한 다음에 얘네 판별식이 0이라고 하면 돼. 그러면은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이게 조금 귀찮습니다. 이게 조금 귀찮은 녀석이야. 다 계산해 준 거예요. 다 쓰신 거예요. 제가 쓴 거예요. 쓰신 거래. 쓴 거예요. 제가 썼어요. 쓴 거를 쭉 정리를 해 보면은, 자, 어떤 요런 직선, 요런 우리가 구하는 뭐라고 하니? 요런 방정식이 나오고,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얘예요, 얘. 물론 이것도 좀 귀찮아. 문제를 쓰기에는 좀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얘 판별식이 요 녀석이고 이 녀석을 또 전개를 싹 해가지고 남는 게 요 녀석. 이거를 16으로 나눴더니 최종적으로 요 녀석이 나오더라. 근데 요거야 요거. 그래가지고 A가 될 수 있는 건 1과 4야. 근데 봐봐. A가 1이면은 B는 4가 되는 거고 A가 4면은 B는 1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봐봐. A가 4인 경우는 요거겠지, 요거. 기울기가 4고 여길 지날 거야 아마 그러면. 그지? y절편 1인 거. 이 녀석은 A가 1이고 y절편이 4인 녀석이라고 봐도 우리는 무방할 것 같아.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A-B의 최대값이니까 A가 4고 B가 1일 때 그때가 최대가 되겠지. A가 1이고 B가 4면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얘는 답이 3, 4에서 1을 뺀 3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 있잖아, 하나의 풀이가 있는 건 아니야. 수학엔 절대 하나의 풀이가 있지가 않아. 여러분들 내가 지금 굳이 내가 좀 다른 풀이가 있다면은 무조건 다른 풀이를 하려고 해주는 이유가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다른 풀이를 계속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야 돼. 답지에 있는 풀이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손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거 해야 됩니다. 알겠지? 자, 2번 볼게요. 2번, 이거는 좀 문제가 쉬웠어. 이건 문제가 굉장히 쉬워. 자, 어떤 fx가 있고 이런 녀석이 있는데 얘가 극값을 갖도록 한대. 극값을 갖도록 하고 이 mn이 자연수익. 자, 10 이하의 자연수 순서쌍을 갖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자 이 얘기야. 자, 그러면은 뭐 극값을 가지려면은 뭐 이유 있습니까? 미분해가지고 0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얘가 0이면 돼. 얘가 0이 되도록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일단 나는 그냥 얘가 0일 때 0이네. 그죠? 0일 때는 일단 0이야. 0일 때는 0이야. 그런데 보면 0과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우린 0은 x가 0일 때는 우리가 다루지를 않는 거야.
x가 0인데 다루지 않아, 여기서. 그러면은 x가 0인 것을 다루지 않으니까 그게 아닌 녀석을 지금 찾아야 되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 x가 0인 녀석이 아닌 다른 x를 우리가 지금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잘 보니까 야, 2 날아가고요. 2x니까 얘랑 얘가 서로 같으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금방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야, 이거는. 그래서 2는 어차피 약분이 되고 sin 2x가 n분의 nx가 되도록 하면은 얘랑 얘가 만나는 직선, 그러니까 이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점이 있도록 하면 되겠구나. 여기서는 이제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sin 2x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얘가 그러면은 얘가 2x가 돼 있으면 여기 접선에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 기울기가 2가 되겠죠. 이거 아셔야 돼, 이거. 야, 했잖아. 자, x분의 sin x가 이게 왜 1이야?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랑 기울기가 똑같다라니까? 0에서 기울기가 똑같다고 그랬잖아. 얘가 2가 되면 얘도 2가 돼야지 뭐가 돼? 1이 되잖아. 그지? 얘들아, 여기서 니들이 이런 표정을 지으면 곤란해. 야, 알잖아. 그지? 알지? 아는 거야. 얘들아, 아는 거. 자, 아는 거야. 이 기울기 2야, 2? 알겠지? 얘가 왜 2x가 돼서? 얘가, sin 2x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x가 돼야 돼. 이 직선이 2x가 돼야 돼. 그럼 얘가 기울기가 2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은 2보다는 기울기가 작고 0보다는 기울기가 큰 녀석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여기하고 여기 사이 어딘가에서 만나는 녀석이 생기고 그래야지 극값을 가질 거 아니야. 이게 극소값이 되건 극대값이 되건. 그치? 자, 그럴 때는 그러면은 여기다가 지금부터 뭐 하시면 되니까 이거 어쨌든 0보다 커야 되니까 n이 0, 어쨌든 n이 전부 다 자연수니까 상관없어. 그러면은 n이 2n보다 작은 녀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m이 1이면은 n은 1밖에 안 돼. 서로 다른 이란 말은 없지? 이거 여기까지는 안 했는데. 두 자연수니까 이게 서로 다른 없네. 1일 땐 1만 돼요. 그리고 자, 얘가 2가 되면은 얘가 4니까 1, 2, 3 이렇게 될 거고 얘가 3이 되면은 6이 되니까 1, 2, 3, 1, 2, 3, 4, 5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상의 개수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지.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2번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생각만 좀 할 수 있었으면은 그래프만 딱 그려가지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은 좀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아마 여기서 이거를 찾지 못했으면 아마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거야. 이걸 찾기가 어려웠던 문제니까. 자, 3번 봅시다. 이 3번이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문제야. 자,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3번 문제. 이 3번 문제에서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어떤 것 때문이냐면은 자, 얘가 우리가 당연히 얘는 우리가 그냥 정의잖아. F'X야. 그치? 얘가 F'X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지. 근데 얘가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돼? 0이 나와야겠지.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그냥 0을 넣어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럼 x에다가 1을 넣으면 1 넣으면 얘가 0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1-a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f'x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써도 돼. -1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자, 이 녀석이라. 자, 근데 지금 봐봐. 1일 때 우리 지금 일단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아니야. 극소라고 나와 있네. 자, 극소가 된 거잖아. 극값이 나온 거잖아. 자, 그럼 얘가 극값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얘가 극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1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앞쪽은 음수가 나와야 되고 뒤쪽은 양수가 나와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뭐냐면은 얘가 극소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이놈의 B라는 녀석 때문에 판단이 안 된다는 거야. 이 B라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판단이 안 돼. 여러분들 있잖아. 우리는 적분을 배웠으니까 이것을 그럼 다시 부분 적분, 이제 뭐 적분을 해가지고 뭐 얘가 감소하는 증가하는지를 그냥 어떻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거 사실 근데 지금 현재는 적분을 배우지 않은 상태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근데 사실 적분으로도 해봤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B라는 녀석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게 좀 어려웠어.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은 이계도 함수를 하고 나면은 이 녀석이 감소하고 증가하고 증가하고 감소하는 이 모습 자체가 이 녀석이 만약 0보다 크면 항상 이런 모습을 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계도 함수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잖아. 여기까지. 그래서 그러면 우린 지금 얘가 극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극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이 극소점하고 이 바로 앞에 바로 뒤에 있는 이 녀석들을 한번 이계도 함수로 구분을 해보면은, 찾아보면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얘가 극소가 되려고 한다면은 이 이계도 함수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큰 녀석이 돼야 돼. 극소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미분을 했습니다. 자, 요 녀석을 미분하면은 요 녀석이 나와요. 그지? 근데 여기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1일 때 뭐냐면 극소라고 했잖아. 당연히 1일 때는 얘가 1 넣고 하면 2 더하기 b. 얘 0보다 커야 되는 건 확실해. 무조건 커야 돼. 이렇게 돼야지 극소가 될 테니까. 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야. a는 그냥 마이너스 1로 결정 났어. 그러면 얘가 최소값이 나오려면 b가 가장 작은 숫자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b가 가장 작은 숫자인지 아닌지, 마이너스 2가 가장 작은 숫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b가 마이너스 2라면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 b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봤어. b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면은, 자, x제곱으로 묶으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나옵니다. 얘는 무조건 0보다 크다는 소리죠. 얘는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2여도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가지게 된다. 우리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4번. 이것도 사실은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 문제 자체는 쉬운데 여러분들 이걸 찾아내는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을 것 같아. 한번 봅시다. 일단 A가 0과 25 사이에 있는 어떤 숫자야. 그럼 양수라는 거죠. 얘는 일단 양수야. 양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런데 그때 fx를 이렇게 놔뒀을 때, 자, 극값이 두 개가 있어. 극값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할 거고, 자, 변곡점이 있어. 감마라고 할 거야. 그럼 얘는 구함수 미분 한 번 하고 얘는 미분 두 번 해가지고 0이 되는 녀석들을 찾으면 된다는 거지. 그치? 그것만 하면 돼. 자, 미분하면은 쭉 해가지고 이 녀석이 미분이 됩니다. 어차피 x가 0보다, a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 우리 들어가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는 2차식으로 들어가면은 얘를 0이 되도록 하는, 그치? x가 0일 때는 우리가 다루지 않으니까. 자, 얘를 0이 되도록 하는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알파, 베타라는 거야. 그러니까 a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은 0에 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봐봐, 이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10이고 알파 베타는 a분의 1이기 때문에 얘 둘 다 양수라는 건 우리가 금방 캐치를 할 수 있지. 얘 둘 다 양수야. 그래서 그냥 뭔가 더하기 빼기 하고 때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도 셀 수 있다는 소리야. 얘를 다시 미분하면 우리가 요 녀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얘를 0이 되게끔 하는 게 감마 값이잖아. 변곡점이잖아. 그치? 얘를 0이 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여기다 0 넣어봐. R에다가 x에다가 감마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냐면 0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0이야. 얘가 0.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감마가 알파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봐. 알파, 베타, 감마가 큰 순서대로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등비수열이 나온대. 근데 얘가 극값이고 베타가 극값이야. R은 변곡점이야. 야, 극값하고 극값이 있어. 여기가 뭐 극대 극소일 거고 극소 극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극값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는 무조건 변곡점이 있어야 되지 않냐? 변곡점 그 사이에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왜냐하면은 얘는 지금 봐. 얘도 다항함수고 얘는 로그함수야. 자, 다항함수와 로그함수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면은 미분 가능이지. 미분 가능이야. 얘 미분 가능한 함수고 얘도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이 돼야 돼. 그런데 만약에 미분 가능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잖아. 그치?
자, 이렇게 감소하다가 갑자기 증가를 할 때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를 하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미분 불가능이 생길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도 증가하다가 감소를 할 때 감소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야. 이 안에서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알파랑 베타라는 녀석이 극값이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랑 여기가 극값이라고 한다면은, 극값이 양쪽에서 극대나 극소가 동시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무조건 뭐가 생겨야 되냐면, 변곡점이 생겨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변곡점이 무조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아니죠? 극값 아니죠? 우리 극값이라고 할 때는 극대나 극소를 얘기하는 거잖아. 얘는 극값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이 가운데서는 무조건 변곡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하면은 좀 편하지. 그러면은, 이 알파, 베타, 감마는 크기 순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알파와 베타라는 것이 이쪽에 있고, 가운데 감마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래서 감마가 루트 a분의 1이잖아. 그치?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 바로 앞에 있는 녀석은 요 녀석일 거고 바로 뒤에 있는 녀석은 요 녀석일 겁니다. 그죠? 얘는 2를 나눠준 녀석이 돼야 되고 얘는 2를 곱해줘가지고 이렇게 나와야겠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잖아.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은 2 루트 a분의 1, 이 뒤에 있는 것은 루트 a분의 2. 근데 잘 봐. 얘랑 어떻게? 더하면 a분의 10, 얘랑 곱하면 a분의 1. 근데 얘랑 곱하면 a분의 1은 바로 나오잖아. 그지? 바로 나온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요걸 이용해가지고, 요거 두 개 더해가지고 얘를 나온 다음에 하면은, a가 16이 나옵니다. a가 16. 그럼 a가 16, 얘가 16을 넣으면은 이 감마는 4분의 1이라는 게 바로 나오겠지. 그지? 그렇게 나오면 a에다 16 해가지고 쭉 했을 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우리가 뭘 구하라는 거냐면 감마 곱하기 f1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f1을 구하면은 여기는 어차피 사라질 것이고 16 마이너스 20 해가지고 마이너스 4가 나와.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1. 아마 지금 해답지에서는 내가 지금 쭉 봤을 때 해답지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냐면은 얘랑 얘를 본 거야. 근데 우리가 등비 수열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등비 중항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A1, A2, A3가 등비 수열이 있으면 A2의 제곱은 A1 곱하기 A3라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의 제곱을 하면은 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감마가 가운데에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물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틀리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냥 대충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 손 치더라도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자, 어렵지 않게 그 가운데에 있는 녀석이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기가 막히게 오늘 7시 59분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5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아마 이거 실력 완성 문제까지 다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그 교재들 잘 갖고 오고 내가 지금 주는 자료들은 잘 교재에다 잘 끼워 넣고 다니면서 공부할 때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알겠지? 그래, 고생했다.